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니체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몇 번 다룬 적 있죠? 이번엔 융이 분석한 니체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본격적인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거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체 철학에 관심이 있거나 MBTI의 원조인 융 심리학에 흥미를 느끼는 분들께 이 영상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니체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매우 많은 철학자인데요. 원래 그런 편이었지만 특히 최근 10여 년 기간에 한국 사회에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개인주의가 갈수록 심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데요. 요즘엔 의지할 만한 공동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전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산업화 또는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 컸고 무엇보다 절이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요즘엔 많이 달라졌죠.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건 맞는데 대신에 모든 걸 혼자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독감이나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그래서 니체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는 게 아닐까 해요. 니체야말로 철저히 혼자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니체를 통해서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니체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느낌이죠. 무슨 얘기냐면 조용필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골한 사나이도 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고흐보단 낫다는 겁니다. 고흐 생각하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고흐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고독했던 사람이 니체죠. 내가 혼자라 외롭다지만 니체만 하겠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니체를 보면서 니체 철학에 공감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이러면서 삶이 힘들 때마다 도움을 받는 건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니체처럼 살겠다. 글쎄요.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니체처럼 살고 싶다면 니체를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따르면 안 됩니다. 롤모델 따위는 없고요. 오로지 나 자신이 스스로 롤모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니체처럼 사는 거예요. 니체가 그랬거든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죠. 일단 모태 신앙이었던 하나님, 예수부터 없애버렸고요. 나중에 우상처럼 여겼던 바그너도, 철학적 스승이었던 쇼펜하우어도 다 깨부신 사람이 니체예요. 본인이 믿고 의지할 만한 모든 존재를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니체한테는요, 내가 외롭지만 누구만 하겠냐 하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니체 본인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혼자가 좋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정도 것이지. 딱 일주일 정도만 어느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고 살아보면 내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니체가 괜히 미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서 니체 혼자만의 세계가 실제 현실 세계를 대체해버린 거예요. 자기 위에 혹은 자기 밑에 어떤 존재도 없었기 때문에 니체는 자아팽창, 과대망상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니체가 하는 모든 말이 한낱 정신병자의 넋두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반대죠. 니체는 천재였어요. 거의 100년을 앞서 태어난 진짜 천재였습니다. 그것도 인류사 중 가장 격변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동시대 사람들 중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니체가 쓴 책 중 가장 유명한 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여기서 자라투스트라는 대략 기원전 7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조로아스터라고 하는데요. 조로아스터교라고 들어보셨죠? 배화교라고도 하는데 선과 악이 대립한다는 교리가 이 종교에서 최초로 등장한다고 해요. 아마도 그래서 니체가 이 종교의 창시자 이름을 가져와서 책을 쓴 게 아닐까 합니다. 니체는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가치 체계를 뒤집어 엎어버린 인물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얘기 제일 먼저 시작한 놈 나와. 네가 책임져. 이렇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결자 해지죠.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은 니체의 저서 중에서도 난해하기로 유명하죠. 사전 지식이나 해설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철학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경전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자라투스트라가 하는 설교집 같은 거죠. 용은 이 책의 내용을 마치 환자의 꿈을 다루듯 분석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접근 방법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실제로 책을 읽어보면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이 책은 니체가 거의 황홀경 상태에서 썩알겨 내려간 거라고 해요. 4챕터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챕터를 제외하고는 각 챕터를 집필하는데 열흘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책이 니체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된 거예요. 니체는 이 책으로 자신이 인류에게 이제까지 주어진 그 어떤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을 주었다고 말했는데요. 이건 물론 과대망상적인 발언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기존 사회가 강요하는 도덕 질서가 숨막히게 느껴졌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이때 그 선물이라는 게 일종의 해방감 같은 거겠죠. 하지만 반대로 니체의 생각이 너무 과격하다고 느껴서 거부감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일단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해방감을 느끼든 거부감을 느끼든 하는 거잖아요.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별로 친절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는 거지 뭐.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제 이런 태도가 거만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어떠한 인위적인 꾸밈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술가들이 자기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만들려고 하듯이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 좋게 보이려고 애쓰는 태도를 저열한 상업주의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은요,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니체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내 이해력이 좀 딸린다 싶어도 내 방식대로 이해하면 돼요. 설사 좀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래야 뭔가 남는 게 있는 거죠. 어차피 니체 같은 거인은 온갖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됩니다. 다만 내가 이해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주로 융의 시각에서 해석한 거예요.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자라투스트라가 산속에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가는 걸로 시작됩니다. 이걸 융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내려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때 자라투스트라가 태양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태양이라는 게 의식을 말한다는 거죠. 니체는 INTJ 유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혹은 INTP, INFJ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융은 니체의 정신에서 N이 가장 강한 기능이고 두 번째가 T 기능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의 의식 세계는 NT라는 거예요. 특히 직관, N이 아주 강한 NT라는 거죠. 이 NT라는 의식의 세계를 떠나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무의식의 세계는 뭐겠어요? 당연히 SF가 되는 겁니다. 특히 S의 색채가 매우 강한 무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은 의식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거든요. 니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투스트라는 다시 인간이 되고자 한다. 이렇게 자라투스트라의 하강이 시작되었다. 니체에게 있어서 의식이 신이라면 무의식은 인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직관이 엄청나게 발달한 의식 세계를 갖고 있는 니체는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조망하는 시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마치 자신이 신이 된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려다보는 저 아래 지상의 현실 세계, 감각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 올망졸망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세계가 니체의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평소에 그런 현실 세계를 거의 잊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왜 N이 지나치게 발달하면 현실 감각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숲속을 내려가다가 제일 먼저 늙은 성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도시의 장터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줄타기 광대가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죠. 여기서 자라투스트라는 군중에게 초인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장터의 모든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러는 중에 광대가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초현실적인 분위기, 마치 꿈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죠. 등장인물이 자라투스트라와 줄타기 광대, 그리고 시장의 군중, 이 모두가 니체 자신의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라투스트라도 니체, 줄타기 광대도 니체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줄타기 광대가 두 개의 탑 사이에 메어진 줄을 타면서 중간까지 왔을 때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새로운 어릿광대가 튀어나와 이미 중간까지 간 광대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을 타면서. 그리고 막 쌍욕을 하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며 쫓아가다가 앞에 광대를 뛰어넘어 추월해 버립니다. 그 충격으로 원래 줄을 타던 광대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자라투스트라가 그 죽어가는 광대에게 다가와서 둘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광대가 말하기를 악마가 발을 걸어 나를 넘어뜨릴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악마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 당신이 그 악마를 막아달라고 해요. 이때 자라투스트라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러면서 너의 영혼이 너의 육체보다 더 빨리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참 기묘한 말이죠. 죽어가는 사람한테 무슨 저주도 아니고. 근데 자라투스트라는 오히려 니체를 위로한 거예요. 보통은 반대로 말하죠. 너의 육체가 죽어도 너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평안하게 쉴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니체는 이런 거 안 믿잖아요. 신은 죽었고 천국은 없고 살아있는 현재가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반대로 하는 말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사라져버리니까 육체가 무슨 일을 겪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니체는 진짜 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 융은 이런 말을 하는데요. 니체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뭘?
니체가 미칠 거라는 걸요. 니체는 1889년에 정신병이 발발했고 의식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11년을 더 살다 죽거든요. 좀 섬뜩하죠. 근데 이 이상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니체라고 했잖아요. 니체의 일부라고. 아마도 니체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융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이야기가 니체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건 맞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줄타기 광대가 니체고요. 그 뒤에서 쫓아온 악마 같은 어릿광대 있죠? 그 어릿광대는 니체의 그림자라고 봐요.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자기의 원형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림자니 자기니 원형이니 하는 건 다 융심리학 용어인데 어쨌든 융이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니체한테는 그런 구분이 없었다는 거죠. 모두 다 자신의 모습 중 하나라고 본 건데 융 말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정신세계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나, 이걸 보통 자, 에고라고 하죠. 에고 외에 다른 것들이 함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은 독자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의식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자라투스트라가 광대한테 그런 말을 했냐면요. 너 그러다 미친다는 말을 한 거란 얘기예요. 무의식이 그걸 먼저 알고 의식에게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예지몽 같은 거죠. 하지만 니체는 의식이니 무의식이니 그런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라투스트라도 나고 줄타기 광대도 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자라투스트라가 되고 싶었겠죠.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인간 니체는 자라투스트라가 아니라 줄타기 광대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